사법부에서 이거저거 뭐 나온 게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박정훈 대령 무죄 뭐 이런 게 나왔고 또 정명석 유죄 뭐 깨알같이 얘기하면 이제 피해자 그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제가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사건을 맡는다고 했을 때 백색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 법인이 뭐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만 그러진 않았고 다만 그 피해자 그 외국분이 오셨을 때 우리 법인에 왔을 때 같이 온 통역이 알고 보니까 JMS의 첩자였다 뭐 이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그 돈봉투는 무죄가 났는데 왜 돈봉투가 무죄인가 봤더니 이정근 녹취록이 그게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이 없어가지고 날리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이 또 독특한 초식으로 이게 약간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돈봉투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스모킹 건인 증거의 문제가 뭐 어쨌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조국 대표의 감옥으로부터의 편지가 나와서 또 이제 좀 우리 왜 거기서 불필요하게 심상정 대표에 대한 또 이제 마타도를 거기서 또 하는지 좀 이해하지 못할 장면이 또 하나 지나갔고 뭐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 무슨 뭐 재심 사건도 있어요. 재심 사건. 네. 김신혜 씨였나요? 네. 거기도 이제 무죄 나온 그게 있었고 그렇긴 한데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건 뉴스타파에서 검찰 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중요한 게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온 거는 뭐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니 물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합니다. 시사 평론계에서 시사 평론계에서 이제 지금 뭐 데스킹을 하자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그리고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군사법원도 3심까지 세 번 하겠죠. 네. 그러니까 1심 무죄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 원래는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경찰로 경북 경찰청으로 이제 이첩을 하려고 했죠. 이런 내용으로 이첩한다라고 한 거를 원래 이종섭 장관이 그래 했는데 그렇죠. 다음 날 하지 마. 이첩 보류. 어제는 내가 하라고 했지만 오늘은 하지 마. 이랬는데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원래 이 명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에 설치된 수사단장으로 이제 가는 요 루트로 이제 명령이 내려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식상.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대로 하라고 한다고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대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 명령을 이행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이래요. 이 명령 불법적 명령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이첩을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게 없기 때문에 VIP가 경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명령을 따르면 이 명령에 따라서 나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나에게 지시를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위법적인 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다라는 게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인데 네. 해병대 사령관은 결국은 이쪽은 아니다 지시를 했다. 지시를 했는데 네가 안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종섭 장관 측이 해병대 사령관도 어쨌든 입장은 지시를 결국은 한 거지 않습니까? 했다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달을 했다. 그렇죠. 뭐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 지시는 어쨌든 했다. 그러면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으니까 박정훈은 항명이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지시를 한 걸로 본다면은 이 지시가 위법한지 여부, 그래서 위법한 합법적인데 따랐는지 어쨌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군사법원이 판단한 거는 김계환 사령관은 지시를 안 한 것 같아. 이게 뭐 얘기를 뭐 이렇게 했지만 지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것 같아. 이래갖고 무죄. 그러면 요건 이제 요런 판결이고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뭐냐면 자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앞서 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시를 안 한 거구나. 그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를 왜 안 했을까? 안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그런 지시사항을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전달이든 지시든 뭐든 간에 결국은 망설이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실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쩌면 좋지 이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유법적인 상황을 감지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거는 유법적인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최상병 사건 다루면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건 VIP가 경로를 하고 이러면서 이 근거 없이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고 뭐 이런 맥락인 거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개입을 하고 이런 맥락은 어디서 형성된 것이냐? 그 임성근 사단장 등등등등. 그리고 임성근 가면 뭐 나와야 됩니까?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형님 거기 왜 나와? 이종호 씨는 거기 왜 나와? 등등등등. 여기로 막 이제는 이걸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이제 어떤 예기치 않은 사망자가 나오면 수사권이 이제 민간으로 가기 그쵸. 때문에 이제 보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군에서 다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고, 물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간인 신분에 있다가 이제 군으로 간 경우도 이제는 바뀌죠. 옛날 승리처럼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구였죠? 하여튼 그런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군대 가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변이나 이런 데서는 평시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자가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일 예민한 사건들은 다 이제 민간으로 이제 빠지는 걸로 일단은 이제 1차적인 변화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수사 보고서 정도를 보내고 이첩을 하는 건데, 그때 야 이거를 윗선까지 다 해가지고 공범으로 말하자면 의율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제일 위에 있는 뭐 경찰청장이나 뭐 여기까지 사실은 행안부 장관까지 법적 처벌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형법의 그 앙상한 체계 속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것까지 다 뭐 이렇게 문제라고 올렸어? 라고 윤이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지만 수사는 내가 전문가니까 검사로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야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 안 될 거 해야지 뭐 이렇게 무고하게 다 위까지 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이제 쓸데없이 개입했나 보다. 그리고 딴 게 안 풀리니까 뭐 예를 들면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뭐 하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데서 그러니까 오지랖설이죠. 이게. 네, 오지랖설. 저는 이제 오지랖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반이 뭐가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합리적 추론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었는데 웬걸. 제가 이제 근데 여기는 비합리적인 세상이거든요. 완전히 윤석열 정권은 비합리적인 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가 나오고 커넥션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게 나니까 이게 오지랖이 아니고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여기 껴 있으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내가 이 사람은 봐주기로 한 사람인데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봐주기로 한 사람인데 이거 왜 넣어놨어? 이거 뭐야? 내가 분명히 이 앞단에서 이 이전 스케줄에서 임성근이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이 상황을 수습을 할 때 임성근이를 내가 알기도 했거니와 이 상황을 수습을 할 때 임성근은 왜냐면 그 앞에 이제 인사 논의를 하거든요. 인사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요 인사 논의를 할 때 이 임성근은 빼지 않는 방향으로 임성근을 빼지 않는 방향. 왜냐면 임성근은 나중에 이종호 등과 논의를 이종호의 멤버잖아요. 이종호 멤버잖아요. 나중에 논의를 할 때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든지 나중에 뭐 이런 방향으로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임성근 이번 계엄에 관련이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성근은 나중에 중이 쓰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거는 윤석열입니다. 그런 얘기의 맥락도 내가 좀 아는 상황에서 갑자기 임성근이의 경력에
지금 생채기가 나게 생겼으니 이걸 뒤집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단지 이게 법을 잘 집행해야지라는 어떠한 의미였다라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 개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해병대 수사단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해서는 안 되지만 해병대 수사단에서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까지 다 목록 적어가지고 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경찰 단계에서 100% 다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거니와 또 검찰 단계에서 또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100% 기소될 겁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재판에서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100%다 유죄가 인정이 될 겁니까? 그렇지도 그것도 않죠.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단계마다 윤석열이 마음을 먹으면 티가 안 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티가 안 나게 손을 댈 수 있는 다 중간에 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어깃장을 놔가지고 엎으려고 했느냐 딱 하나 제가 볼 때는 인사의 생채기가 나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사라는 건 뭐냐?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 멋쟁 해병 카톡방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야 해병대 출신 사성이 이제는 나와야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자리도 막 마련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잖아요. 네. 3스타인데 요 해병대 사령관을 마치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진급을 해가지고 뭐 그 구체적인 자리가 지금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합참에 어디로 진급을 하는 건데 여기는 원래 뭐 육사 출신이 가든지 뭐 아니면 돌려가면서 하든지 하는데 돌려가면서 하면은 뭐 육해공 요 사관학교에서 돌려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육해공 출신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해병대 출신이 가도록 한다든지 뭐 요런 루트를 개척을 먼저 해놔가지고 임성근을 최초의 예를 들면 해병대 출신의 사성장군을 만들자라든지 그래서 우리 골프도 치고 말이야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멋쟁 해병들은 그런 거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의 인맥의 어떤 확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인맥의 확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이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는 행복한 세상 예?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압니까? 이 최상위 권력층에 있는 여사님이 아시고 그리고 여사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시고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하라고 하니 이걸 안 된 이런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졌다. 근데 비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추론이 맞는 건데 김준우 변호사 합리적 세상에 사는 합리적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는 그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이 그냥 오지랖 뿌려가지고 이거 말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비합리적인 세상이죠 이거는. 제가 식견이 짧았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세상이 비정상이면 비정상을 옳게 된 세상이죠 이게. 인식해야 되는데. 옳게 된 세상이죠 이게. 옳게 된 세상이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나도 뭐 이런저런 생각과 예측을 했지만 거기서 이정호가 나오리라고는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도이치모터스가 거기서 왜 나와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든 그 이상이니 참 그 뭐랄까 예측 가능성이 이제 사라지고 정말 평론해서 뭐하나 그냥 나가서 화만 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렇죠. 막 계속 이제 절망과 좌절만 하는 거죠. 평론해서 뭐합니까? 이 나라에 살기가 싫습니다. 이 얘기만. 그래서 이 군사법원이 판결을 토대로 해서 거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말씀드린 요 의혹을 쭉 또 밝혀야 된다. 근데 뭘로 밝히냐?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데 이 특검을 또 이 모양을 만들어놨다.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은 그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재심 처음에 그 할 때 검사님이 김웅 검사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책에다도 써놨다는데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너무하다. 검사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아니 그래도 재심 들어가고 이랬으면 양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1심 그 처음에 그 수사 담당 검사라고 해도 그런 책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뭐 싸우기 위한 책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 폐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야심가인 변호사와 무슨 자극적인 방송 만드는 PD를 만나서 그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써놓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기서 책은 검사 외전 그 책 내전이라는 책이 검사 아닙니까? 내전이었나? 내전 외전이 책에다 그렇게까지 쓸 건 없잖아요. 그걸 왜 써가지고 야심 있는 변호사라면 박준영 그렇죠. 변호사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책이 그때 출판사에서 왔었거든요.
왜요? 검사 내전이 몰라요. 아, 이게 보내줬다. 네, 보내줬다. 아.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있네. 근데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김웅이래요. 그래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김웅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악에서 출마했던 우리 신장식 김웅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있었어요. 네, 그 김웅 선배도 서울대 정치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김웅에게 전화를 했죠. 그 김웅에게 이 김웅은 어떤 김웅입니까? 뭐 하여튼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은 책을 받아가지고 한 10페이지인가 읽다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책은 어땠습니까? 어디 갔어? 이 책은 그 책은 제 스타일인데, 네. 그 책은 제 스타일. 이 책은 제 스타일입니다. 이 책은 제 스타일인데. 그래도 읽은 티가 나잖아. 읽긴 읽었네. 읽은 티가 나잖아요. 읽긴 커피장도 있고. 좀 더러운 거 보니까 읽긴 읽었다니까. 지금 안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책을 이 사람이 왜 썼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하려는 구나. 또 정치학과 나왔고 이게 지금 왜 나와? 이래서 사실은 김신혜 씨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기분 그런 얘기 쓴 걸 저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기사 보고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고비고비마다 사실은 법률가들은 그때 자기가 어떤 사건 했냐, 그때 판사로서 어떤 일을 했냐,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했냐, 이게 결국은 커리어에 다 남는다는 그 독특한은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게 결국에는 정치인이 될 때는 나중에 다 이렇게 뭐랄까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이제 세상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너무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 계속 그 이후에도 아마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심이 이렇게 무죄로 나온 이유도 당시에 강압 수사라든지 이런 게 인정된 거잖아요. 지금 강압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보된 자백 뭐 이런 게 지금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김신혜 씨의 범죄라는 것을 범행이라는 거를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김웅 전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도 강압 수사 주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그 재심 단계에서도 그리고 과거에도 수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이 범행 여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막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주장을 근데 자기가 그 사건을 계속 맡고 있는 검사의 입장으로 뭐 주장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그렇게까지 계속 고집을 부렸어야 되는 이유 뭘까? 저는 그게 검사 출신들의 특징이다 이게.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자기가 한번 손댄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위험한 세계관을 좀 버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자주 사실은 의외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감각으로 살아가지고 괴로운데 자아분열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맞나? 막 이렇게 사는데 괴롭습니다. 평론가 뭔지 압니까? 평론가? 틀려도 뭐 어쩔 수 없다. 평론가적 세계관.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틀림 미안하다고 하자. 저는 그냥 계속 막 자아분열하는데 막. 아니 틀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환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오늘 다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되면 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저는 그 얘기 아니라 김웅처럼 사는 게 편할 수 있다. 내가 항상 오라 이러면 자기는 편해. 근데 그런 세계관이 결국은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뭐 원희룡이나 홍준표나 권영세나 뭐 검사 출신이 끝도 없이 나와. 공통점이 있지 않나? 권성동이나 뭐. 그래서 김웅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뭐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그렇고 체포영장에 그 형소법 110조 111조 적은 거 문제 있다 이 주장도 그렇고 아카데믹한 차원에서는 뭐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근데 사실은 저는 그분은 이제 손준성 보냄에서 이미 자의적 법치주의자임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은 게 잘못했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이 접지 않거든요. 근데
뭐 심리학 3학년 2학기까지 한 제가 무슨 법리 얘기를 해봐야 뭐 귀담아 듣지 않으실 테니 이 정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에 의하여서 윤석열 정권에 의하여서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의 분이시죠.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천대엽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 픽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초이스한 거잖아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이 국회에서 해설을 했지 않습니까? 법조계 다수설을 따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뭐냐? 영장에 110조, 111조 예외를 적은 거는 이 영장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를 주의적으로 확인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 영장은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물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인 110조, 111조는 적용 예외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한이 두둔 조항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및 그에 부수되는 수색영장은 110조와 111조에 관계없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김준우의 성은 김씨다. 요거를 가족관계증명서에다가 밑에다가 한 줄 더 적어놓은 것뿐이다. 원래 가족관계증명서에 김준우는 김씨라고 써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거를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법원 행정처장이 퇴직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지금 현직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 얘기해야죠. 왜 계속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물론 전직 이제 뭡니까 저 좌천되면 가는데 그 검사들 좌천되면 가는 데 있잖아요. 법무연수원? 네, 뭐 법무연수원 뭐 이런 데에 계셨던 분이니까는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뭐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진지하게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윤석열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맥락에서 하고 싶으면 일단 고발 사주 문제부터 해소를 하자. 손준성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 손준성 무죄 나온 거에 판결을 보면은 뉴스에다 해설이 돼 있습니다만은 손준성이 바로 김웅으로 보낸 게 아니고 손준성이 무죄인 이유는 손준성이는 바로 김웅한테 보내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보고가 된 이후에 김웅은 따로 받은 것 같다. 이게 재판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복붙을 했다.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특성상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손준성이 최초에 누군가 보냈으면은 이게 계속 뭐 트위터로 따지면 리트윗이 막 되는 과정에 있으면 무조건 손준성 보냄은 붙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거쳐서 간 것 같아서 손준성이 직접 보낸 게 아니니까는 너는 됐어. 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윗선은 누굽니까? 당시에 손준성이 있던 부서는 대검의 이 수정관실이잖아요. 수사정보기획관실이잖아요.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지 않습니까? 윗선에다가 고발 사주권을 이거 실행했는데 고발장 대신 이 당시 야당에 내라고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사건을 갖고 되치기를 하는 거지. 검언유착을 고발 사주로 되치게 하는 거지. 요거잖아요. 네. 요거를 실행하는데 요걸 누구한테 보고했을까 그러면 검찰총장한테 보고했겠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그러면 그렇게 윤석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금 김웅 전 의원이 그런 거 요새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욕하고 친윤 욕하고 윤석열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 좀 했잖아요. 그거를 진정성 있게 하시려면은 고발 사주의 진실을 밝혀라. 맞아. 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낸 손준성은 김웅이 지금 어떤 루트로 받았는지를 모를 수 있어.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근데 최종적으로 받은 김웅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김웅 전 의원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걸로 끝냈잖아요. 준성이가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래 놓고 지금 온갖 그 법문을 갖고 와서 영장에 110조, 111조 적은 건 문제가 있고 사법부가 지금 난장을 까고 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자성해라. 그래서 각성해라. 그리고 그 김신혜 씨 그거 쓴 것도 좀 뭐 미안하다고 좀 하시고 만약에 근데 이게 그 재심 무죄 나오면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그럼? 아니 근데 지금 1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또 네. 끝까지. 그럼 이것도 끝까지 갈 때까지 얘기 안 하겠네 그러면. 네. 네.